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영화 디바제시카입니다. 2층 방에 간 크리스는요. 핸드폰에 충전기가 또 빠져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런 걸까요? 마침 로즈가 들어왔는데요. 크리스가 누군가가 이렇게 지금 핸드폰을 막 빼놓는다고, 이상하다고, 여기 집 다 이상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봐서 그냥 넘어가기로 합니다. 대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는 이 이상한 상황에 대한 불만을 잔뜩 털어놓죠. 로건에 대한 이야기도요. 다시 1층으로 내려간 크리스는요. 더 많은 노부부들을 소개받아요. 그들의 눈은 다 크리스에게 있고요. 수많은 질문을 쏟아냅니다. 왜 이렇게 그는 관심의 중심에 서 있는 걸까요? 이때 마침 아까 만난 흑인 젊은 친구 로건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가 대화하는 스타일은 정말 노인네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우스웠고 마침 크리스는 그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서 친구에게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을 두고 그의 모습을 찍으려는 순간 이게 잘못해서 동영상 모드가 아니라 사진 모드가 됐고요. 그래서 찰칵 누르는 순간 플래시가 터져버리죠. 그런데 그 순간 로건이 정지 상태가 됐고요. 갑자기 코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그의 동공이 점점 넓어지더니 그가 소리쳐요. Get out! 나가라는 뜻이죠. 크리스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미안해요 하는데 로건이 거칠게 그에게 뛰어오더니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Get out! 로건이 화가 많이 난 걸까요? 크리스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즈에게 가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집에 가자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로즈가 감정이 상합니다. 부모님네 집에서 왔는데 기왕이면 좋은 시간 보내고 싶었겠죠. 그런데 같은 시각 로즈의 정원에 모인 방문객들 사이에선 경매가 이뤄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는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요. 마침내 엄청난 가격을 제시하는 허드슨 갤러리의 사장. 그는 과연 무엇을 샀을까요? 집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로즈와 크리스는 근처 호숫가로 가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두 사람은 화해를 합니다. 밤이 늦어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이제 집에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크리스는 이 낮에 찍은 로건의 사진이 친구한테 보내고 싶어서 막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보내죠. 그런데 이 친구 사진을 확인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올라 이 로건 있잖아. 이 사람 우리 동네 어떤 아는 그 여자의 남자친구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젊은 흑인 남성이 시골 동네에 들어와서 60대 부인의 남편이 된 걸까요? 크리스는요 더 이상은 이 집에 머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로즈한테 빨리 돌아가자고 합니다. 근데 로즈가 차키를 막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로즈가 차키를 찾으러 밖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로즈 방에 비밀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그곳에 들어갔고 빨간 박스를 열어보게 되죠. 거기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로즈의 전 남친 사진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사진 속에는 각기 다른 흑인 남성들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온 흑인 남자친구가 아니었던 거죠.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사진의 가장 마지막에는 가정부 조지나가 청바지를 입고 젊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로즈와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둘의 사이는 뭐였던 거죠? 이때 로즈가 들어옵니다. 차키를 끝내 찾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크리스는 일단 집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그런데 그의 가는 길을 그 로즈의 동생이 가로막습니다.
그가 간다는 얘기를 듣고 로즈의 온 가족이 나와서 그를 마중해 주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아요. 이때 아버지가 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죽지만 우리는 육체 안에 갇혀있는 신성한 존재야. 그러자 믿었던 로즈의 눈빛마저 변했고 집 밖으로 막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남동생과 몸싸움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나가나 했지만 이때 엄마가 다시 찻잔을 딱딱딱 두드리는 소리에 크리스는 힘없이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정신을 완전히 잃은 건 아니에요. 가족들이 크리스의 몸을 어디론가 옮기는 게 다 보여요. 저기 앞에 이렇게 보여요. 내가 바깥 세상을 보이는 것처럼. 다만 이게 우물 속 깊숙이 내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 현실이 내 앞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크리스의 친구는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친구한테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건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죠. 그랬더니 로건이 실종 상태로 나옵니다. 불안한 마음에 로즈한테도 전화를 했지만 로즈가 하는 말은 나 크리스하고 싸웠고 크리스 이틀 전에 이미 떠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러면 그때 크리스가 떠날 때 택시 못 타고 갔는데 그 택시 회사 이름 알려줘. 로즈는 그냥 대충 거짓말로 얼머부립니다. 크리스는 어디 있는 걸까요? 그는 로즈의 집 지하실에 갇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보니까 바로 앞에 TV가 한 대 있어요. 그리고 영상이 틀어집니다. 당신은 건강한 신체 덕에 선택받았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로즈의 할아버지가 영상에 등장을 합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로즈 할아버지가 획기적인 뭔 방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건강한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 영상이 끝났고 수저를 젓는 소리가 나면서 크리스는 다시 정신을 잃게 되죠. 몇 시간 후에 그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앞에 놓인 TV가 켜지고 화상통화가 시작됩니다. 누구랑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얼마 전 정원 파티에서 만났던 허드슨 갤러리의 사장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수술복을 입고 있어요. 그의 설명에 의하면 크리스는 지금 최면을 당했고요. 2단계로는 심리적인 준비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 3단계는 바로 뇌 이식 수술입니다. 즉 죽은 백인 남자, 그러니까 백인 남자는 나이가 많잖아요. 그 사람의 뇌가 젊은 크리스의 몸으로 이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는요? 크리스의 의식은 완전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자아가 저 깊은 곳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로건이 그랬던 거예요. 로건이 실종이 되고 여기 왔죠. 그리고 누군가 노인의 뇌가 여기 이식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건이라는 이름으로 살지만 사실 그는 다른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플래시가 잠깐 터트려졌고 어쩌면 그의 자아가 그때 잠깐 튀어나왔던 거예요. 허드슨 갤러리의 사장이 그를 선택한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크리스가 사진을 잘 찍으니까, 자긴 또 예전에 사진 작가였으니까 그 능력이 나에게도 오겠지를 기대하고 그를 경매해서 샀던 거예요. 그의 몸을 샀던 거예요. 옆 방에서는 로즈 아빠가 수술을 준비 중입니다. 한쪽 침대엔 허드슨 씨가 누워 있고요. 로즈의 동생이 보조를 보고 있어요. 아버지는 허드슨 씨의 머리를 열고 뇌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동안 동생은 이 바로 옆방에 잠들어 있고 정신을 잃고 있는 이 크리스를 데리러 가게 되죠. 크리스가 완전히 뻗어 있어요.
크리스의 팔과 다리에 족쇄가 풀려 있는데 그걸 풀렸고 그를 휠체어에 옮기려는 순간 크리스가 깨어납니다. 이 앉아있던 소파에 솜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 솜을 귀에다 틀어박아가지고 찻잔 소리를 안 들리게 한 거죠. 자, 여기서 크리스는 동생을 제압하고 옆방에 갑니다. 그랬더니 그의 뇌를 기다리는 허드슨이 누워있어요. 아버지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를 제압하고 거실로 올라갑니다. 어쨌든 도망가야 돼요. 핸드폰을 찾아야 되는데 로즈의 엄마와 마주치게 되죠. 엄마는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찻잔하고 이 수저만 있으면 그를 최면에 걸게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둘의 몸싸움 끝에 결국 엄마도 크리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마침 로즈는요, 2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는 음악을 들으면서 흑인 체육 장학생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새로운 흑인 남자친구를 찾고 있었죠. 다행히 크리스가 나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고 크리스는 서둘러서 차 키를 찾아 이곳을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몰고 막 집 밖을 나가려는 순간 그 차를 향해 달려오는 바로 가정부 조지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녀를 차에 치게 돼요. 그가 쓰러져 있는데, 그녀가 이제 쓰러져 있는데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엄마 생각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지나를 옆자리에 태우고 도망을 가려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지 않아 조지나가 정신을 차려요. 어라? 그런데 조지나의 가발이 벗겨졌고 머리에는 뇌수술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녀도 그녀가 아닌 거죠. 로즈 할머니의 뇌를 이식받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힘겨운 몸싸움 끝에 결국 차 사고가 발생했고 조지나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크리스는 어쨌든 다시 도망쳐야 돼요. 그래서 막 도망치려 하는데 이때 머리에 수술 자국이 선명한 정원사 월터가 그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옵니다. 로즈의 할아버지겠죠. 로즈의 할아버지 뇌를 이식받았고 로즈의 할아버지는 예전에 육상 선수였기 때문에 그의 몸이 탐났었던 거겠고, 근데 굉장히 덩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쉽게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들의 약점이 떠오릅니다. 크리스는 핸드폰을 꺼내서 그에게 플래시를 터뜨렸고요. 순간 저 안에 깊숙이 있던 그의 자아가 떠올랐고 그가 정신을 차리고 가지고 있던 총으로 자신을 속여온 로즈를 향해서 총을 쏘게 됩니다. 로즈는 쓰러졌고 그는 마지막 남은 한 발로 자신에게 겨누고 자살로 삶을 마감하게 되죠. 자, 다 죽었어요. 하지만 로즈는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크리스는 너무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녀의 목을 졸라서 그녀를 죽이려 했는데요. 그래도 차마 사랑했던 여자를 죽일 순 없었습니다. 로즈 또한 막 살려달라고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순간 저기서 경찰이 도착했어요. 경찰차가 막 이렇게 삐용삐용 하면서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순간 로즈가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을 목 졸려 죽이려고 하는 이런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로즈가 처음에는 이 크리스한테 날 살려달라고 하다가 이제 경찰한테 얘가 나 죽이려고 한다 살려달라고 하려는 거죠. 차에서 경찰이 내립니다. 그런데 경찰이 아니에요. 교통경찰이에요. 바로 크리스의 친구였던 거죠. 친구가 그를 구해주면서 말합니다. 야, 집에 가자. 근데 내가 백인 여자친구 집에 가지 말라고 했잖아! 숨을 힘들게 쉬고 있는 로즈를 버려두고 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2017년에 개봉한 겟아웃이라는 영화였어요. 신선한 소재, 그리고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이상함을 찾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 이상함,
그것 때문에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영화였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도 좋아하는 영화라 귀로 듣는 영화를 통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편 귀로 듣는 영화에서 만나 뵐게요.